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도 일제히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조치와 계획 등을 공개하며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자에게 $10,00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소재 파악 정보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제보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에 기반한 다크웹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보상금도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시작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무부는 2019년 정의에 대한 보상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겨냥한 포스터를 게재했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 DPRK-rewards.com을 통해서도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 스탑 랜섬웨어를 합동 개설해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된 각종 지침과 최신 주의보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범부처 간의 이번 계획을 설명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Today, a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and initiativ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communities from ransomware attacks. 최근 미국 주요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금융범죄단속반 익스체인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주요 부처들의 조치에 북한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미국 등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북한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졌으며,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을 통한 거액 탈취와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등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8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영내 현안을 협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과 한국,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기후위기와 국제보건 강화 문제 등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이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함께 북한 등 영내 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한국으로 이동해 최종건 차관과 전략회의를 갖고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 등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빈곤 등 경제 실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탓하며 위선을 보였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5일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북한 측이 북한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자발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무상주택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민중심 사회주의 국가로 유엔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노동과 만연한 빈곤 문제,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다면서 유일하게 경제 상황 악화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자국의 국경 봉쇄 때문이 아닌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세계적 보건 위기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개발 목표 진전에 관심이 있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경제 개혁 과제에 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물질 생산의 최대 80%가 영변 핵시설에 집중돼 있어 이를 폐기한다면 큰 의미라는 영국과 러시아의 민간 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고 이런 이유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결렬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 시네스는 14일 공동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역량이 80% 감소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내며 북한 시설을 실사하기도 했던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이 북한 내 핵무기 생산의 중심이긴 하지만 이건 핵물질 생산에 국한되며 실제 핵무기 제조는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ngbyon plays a key role on that. So I agree with that. This is only for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But once you have fissile material and it's uranium or plutonium, you still don't have a weapon. The actual weapon manufacturing happens elsewhere, not in Yongbyon.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이 북한 내 전체 핵물질 생산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영변 외에도 핵물질 생산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으며 반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 얼마나 생산하는지 정보를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에 관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역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할 수 있었다면서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영변 이외 시설 한두 개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ven with Yongbyon completely shut down, we could be confident that North Korea could continue to produce fissile material outside of Yongbyon. Kim Jong-un would not have proposed shutting down Yongbyon if there were no other facilities for producing fissile material. In other words, he only agreed to shut down Yongbyon because he knew that he had other options outside Yongbyon to continue expand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이 영변 밖의 핵시설 존재를 인정하길 거부했다면서 영국 러시아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영변외 시설은 하나만 언급하고 그 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물질의 20% 정도를 생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을 둘러싸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러시아가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북한을 잘 아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 TNTC를 설립해 한국에서 종합적인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 목사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북민은 미래 통일을 위해 예비된 영적 특공대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악질,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변질됐다면서 이런 체제를 주도하는 김정은 등 2천여 고위층과 대다수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북한 지도부가 교체돼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18년간 북한을 150여 차례 방문하며 5천만 달러가량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쳤던 임 목사는 이어 서해 대부도에서 자연 농업을 통한 선교사 훈련을 시작했다면서 300여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오는 9월에는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개교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한 최고령 국군포로 이원삼 씨가 향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15일 한국군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이원삼 씨가 14일 별세했으며 오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틀 전인 1953년 7월 25일 포로로 붙잡혀 북한 내 탄광 등에서 일하다가 2004년 10월 탈북해 한국 땅을 밟았으며 이 씨의 별세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생존자는 16명만이 남게 됐다고 국군포로위 송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2014년 발간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중 한국군 약 5만에서 7만 명이 포로로 북한에 끌려갔으며 아직 500명 이상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